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웹폼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인풋 요소의 몇 가지의 타입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그것들 때문에 밸리데이션 체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타입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만들어 왔던 자바스크립트들이 하던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새롭게 추가된 그런 타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타임, 위크, 원스, 데이트 타임으로 해서 시간을 예, 관리하는 그런 엘리먼트들인데요. 시간 관련되는 타입들인데 사용법은 인풋 타입에 각각의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타입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 타입에 대한 외관을 보게 되면 이 캡처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위에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9.0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는 오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런 외관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오페라에서는 지금 현재 데이트 타임을 나타낼 때 어떤 달력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데이트 타입이라든가 위크 타입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달력 폼을 보여주고 있죠. 위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몇 주인지도 옆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데이트 타임은 날짜를 스핀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메일 타입입니다. 이메일 타입은 똑같이 그 타입에다가 이메일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밸리데이션 체크라고 해서 지금 이메일 타입이 맞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 아이폰을 제가 캡처를 해 놓은 모습인데요.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고 좀 특이할 할 모습은 키보드에 그 이메일에 필요한 앳 표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타입은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URL 타입입니다. URL 타입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이폰의 모습을 캡처를 했는데 그곳에도 닷컴과 슬래시가 지금 따라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컬러 타입입니다. 컬러 타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컬러 타입에는 이제 컬러 피커가 나타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페라에서는 간단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더 컬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 상자가 뜨고요. 서치, 그러니까 검색 타입입니다. 서치 타입은 텍스트 타입과 모습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지만 여기서 보시면 서치 버튼이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내기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넘버 타입도 넘버 타입은 이제 스핀 컨트롤이 나타나서 그 숫자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번호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위에 숫자 패드가 나타나죠. 네. 네. 그리고 스핀 컨트롤이 나타난다는 건 이제 그 안에 민 값과 맥스 값이 한꺼번에 지정을 해 주어야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레인지 타입은 어떤 한 범위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값과 맥스 값을 넣어 주셔야 될 테고, 그리고 이 레인지는 슬라이드 컨트롤을 사용을 외관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움직일 스텝 값들도 스텝 값과 그리고 현재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텔 타입은 전화번호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숫자 패드가 나타나죠. 숫자 패드만 나타나겠고, 다음은 파일 타입입니다. 파일 타입 같은 경우 예전에도 사용을 했었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파일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HTML5가 오면서 이제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필터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타입 파일을 주고 멀티플로 하게 되면 여러 파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필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는 뭐 엘리먼트를 봤지만 이제 애트리뷰트 속성 값들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을 추가된 애트리뷰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 속성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홀더는 기존에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포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속성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이런 글자들이 텍스트 박스 안에 존재를 하게 되겠고, 이곳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제 이 전에 있던 텍스트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텍스트를 빈 텍스트 박스에 미리 넣어두는 그런 속성인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홀더의 홀더 속성에 이런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텍스트 박스 안에 미리 데이터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 순간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포커스가 잡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 포커싱 자체가 구현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딩을 한 다음에 이제 포커싱이 잡힌다거나, 그 로딩을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토포커스입니다. 오토포커스 기존의 포커싱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페이지가 로딩을 한 다음에 포커스 기능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했었는데, 그 사이가, 그 로딩 사이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실행되는 그 사이에 유저 액션이 있게 되면 뭐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아이디 그 텍스트 박스에 포커싱이 간다든가 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다가 그 패스워드가 아이디 안에 입력이 된다든가, 뭐 그래서 뭐 패스워드가 그냥 다 보인다든가, 이런 경험들은 조금 뭐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페이지가 로딩이 되게 되면 곧바로 포커싱을 이제 원하는 곳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은 인풋에 오토포커스를 이런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폼 액션이 있는데요. 폼 액션은 그 폼 태그의 액션 속성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 폼이 다른 폼으로 이동을 액션이 일어났을 때 다른 폼으로 이동할 그 타겟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그 타겟을 어떤 다른 그 컨트롤에서 그 액션에 지정된 그 타겟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폼 태그의 액션 그 타겟은 ultra.aspx지만 서브밋이라는 그런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정작 이동하는 것은 우자점 ASPX로 이동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상 페이지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리고 네, 새로 추가된 엘리먼트로 키젠 엘리먼트가 있는데, 키젠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보안을 구현을 할 때 ActiveX를 구현을 해서 우리가 뭐 기존에 은행이라든가 뭐 은행 접속을 할 때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을 했던 예, 그런 ActiveX를 떠올리시게 될 텐데, 이제는 그런 ActiveX를 사용을 하지 않고도 이런 키젠 엘리멘트를 사용을 해서 그 키 타입과 키 속성을 줌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ActiveX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아웃풋 엘리먼트는 어떤 그 계산 결과값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뭐 슬라이드 컨트롤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 컨트롤을 이동을 했을 때 별 값의 지정 없이도 이 슬라이드 이동의 결과를 이 아웃풋 엘리먼트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엘리먼트가 새로 아웃풋 엘리먼트가 새로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레스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에는 다 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미터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미터 엘리먼트는 어떤 한정된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렇지만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 미터 값은 밸류는 25이고 민 값은 0, 그리고 하이 값은 70, 그리고 로우 30, 맥스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미터 엘리먼트입니다. 미터 엘리먼트는 한정된 범위에서 값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민값, 맥스값과 별도로 로우 값과 하이 값이 하이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30보다 낮았을 땐 그리고 70보다 높았을 때, 아니면 그 사이의 값들에 대해서 따로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아직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간단하게 25점이라는 텍스트로 나타나지만 오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추가된 엘리먼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새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ActiveX를 사용을 해서 다 구현을 했었지만, 이제는 엘리먼트와 애트리뷰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수고를 조금이나마 줄었고요. 그리고 이런 엘리먼트와 속성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시멘틱한 그런 웹을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건, 이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를 이제 가셔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는 사용하는 그 브라우저가 어떤 기능들을 지원을 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5.0은 뭐 네,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는지 이모티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페라도 한번 볼까요? 저는 오페라 하면 김장훈이가 생각나는데, 네, 완전 다 추루군요. 네,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웹을 더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엘리먼트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